우리의 아름다운 동화를 오체분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데미안을 리뷰하면서 흥부와 놀부를 제대로 들어봤어요. 분명 어렸을 때 제대로 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 제 생각 없이 착한가 보다. 나쁜가 보다. 제대로 읽어보니까 그게 왜 전래동화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나이에 동화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전래동화를 읽어드리는 기획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동화를 읽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상도 애들 자기 전에 틀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예전엔 다 읽어줬어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 하나 켜놓고 자동사냥 돌려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콩쥐 팥쥐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콩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콩쥐가 숙녀가 될 무렵에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요. 덕분에 새엄마가 생기고 팥쥐라는 의붓 동생이 생깁니다. 자기 이름은 콩쥐인데 의붓 동생이 팥쥐야. 쥐자 돌림으로 완전 데스티니죠.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거 보면 아빠가 몰래 예전에 낳았던 애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름이 이만큼 비슷한 게 신기한 거야. 의붓 동생인데 의붓 동생이 들어왔는데 이게 쥐자 돌림인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콩쥐고 내 의붓 동생이 팥쥐야. 요 정도 일치성이면 아버지가 이미 애가 있었어.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내가 좀 싫다. 지금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연히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옛날 문화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새장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문화긴 한데, 애 딸린 엄마가 새롭게 시집을 가는 거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안 좋단 말이야. 남편이 죽거나 사라지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런 문화였을 거잖아요. 콩쥐의 새엄마가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을 거고,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콩쥐의 아빠가 좀 멋있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결혼하는 거면 거의 찐사랑이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콩쥐 아버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십니다. 콩쥐는 아버지가 돌아가면 좋게 해요. 이때부터 새엄마는 콩쥐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새엄마는 콩쥐와 팥쥐를 불러서 두 사람에게 호미를 하나씩 줍니다. 얘들아, 이 호미를 가지고 너희들 밭을 갈아야 된다. 밭 제대로 못 갈면 너희들 밥 없어. 그래서 콩쥐와 팥쥐는 호미를 받아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콩쥐가 밭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호미가 자꾸 막 부러져. 그런데 저 옆에 팥쥐는 호미를 부러뜨리지 않고 아주 기깔나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팥쥐의 호미는 튼튼한 철로 만들어진 호미였던 거죠. 자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호미였고, 어떡하지? 밭일 해야 되는데 홈이 다 망가졌는데 어떡하지? 손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가여운 모습을 본 누런 소가 나타나, 콩쥐야, 내가 이 밭 할게. 넌 가서 쉬어. 콩쥐가 그런 소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소야. 이거는 내 일이야. 라고 하지 않고 소에게 일을 냅다 줍니다. 이때부터 콩쥐는 개꿀 빠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참 뒤에 새엄마가 밭의 상태를 보니까 콩쥐가 부러진 호미에도 불구하고 밭을 되게 기깔나게 마무리 일을 했죠. 새엄마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소 아리가또. 그러다 다른 날은 새엄마가 콩쥐를 불러다가 물독에 물을 가득 담아라 일을 줍니다. 착한 콩쥐는 왜 착한가요? 착한 일을 뭐 했는데 착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콩쥐는 물을 열심히 기르다가 담습니다. 독에다가. 그런데 물이 안 차. 왜 안 차지? 독을 자세히 보니 독이 깨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웬 두꺼비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을 겁니다. 콩쥐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을 채워. 내가 독 밑에 들어가서 구멍을 막을게. 콩쥐는 아니야, 두꺼봐. 괜찮아. 라고 하지 않고 두꺼비로 독 밑 구멍을 막고 냅다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깨진 독을 메꿔줘서 물이 꽉 찼어요. 한참 뒤에 새엄마가 그 독을 보고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꽉 차 있었으니까. 두꺼비가, 아무리 두꺼비가 수륙 양용이라 하지만 그 밑에서 깨진 곳을 막고 있는 두꺼비를 생각하지 않는 거냐 콩쥐? 너가 두꺼비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 두꺼비 어쩌면 그 밑에서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살려줘. 콩쥐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옆에서 동물들이 도와주는 덕분에 잘 버텨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립니다. 팥쥐와 새엄마는 정말 예쁜 비단 옷을 입고 엄청 꾸몄어요. 콩쥐도 그 잔치집에 가고 싶었지만 새엄마가 옷을 주지도 않았고 일을 시켰어.
야 콩지야, 파티 가려고? 너는 안 되지. 일하고 와. 벼 있는 거, 여 있는 벼 말리고 명주를 다 짜놓고 그리고 나서 파티 와. 알았지? 그럼 내가 이해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엄마. 콩지는 울고 싶었지만 꾹 참고 벼부터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새들이 날라옵니다. 보통 벼 말리는데 참새가 오면 이놈들이 벼 쪼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오기만 해. 막대기를 후려칠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동화를 읽은 우리 모두는 알죠. 참새들은 콩쥐를 도와주러 왔다는 걸. 솔직히 콩쥐도 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슬슬 누가 올 때 됐는데. 저번엔 소와 두꺼비가 내가 힘들 때 와서 도와줬어. 덕분에 개꿀 빨았지. 누가 안 오나? 저 멀리 참새떼가 오는 거를 보게 되고 옳지! 옳지. 옳지. 역시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동화로 돌아와서 참새들은 콩쥐에게 말합니다. 콩쥐야, 우리는 널 도와주려고 왔어. 너는 지켜보기만 해. 그리고 콩쥐는 지켜보기만 해요. 참새들은 벼 일을 금방 해치웁니다. 이제 남은 일은 명주를 짜는 겁니다. 콩쥐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옵니다. 콩쥐야, 너는 얼른 치장을 하거라. 여기 새우과 꽃신이 있단다. 너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다 해줄게. 콩쥐는 감동을 하고 재빠르게 치장을 하고 가고 싶었던 잔치집으로 갑니다. 콩쥐가 잔치집을 가는 길에 막 개울을 건너려고 해요. 그때 마침 행차 중인 어떤 양반님, 원님이라고 하는데 사또인지 양반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또라 할게요. 행차 중인 사또님 일행이 그 개울을 건너려고 오고 있었어요. 사또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런 말을 꼭 할 거잖아. 이 소리에 콩쥐가 놀래서 그만 꽃신을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내 발냄 시작아. 떠내려가는 꽃신을 주울 수 있었지만 행여나 그 일행을 방해할까봐 주울 수 없었어요. 나라면 이때 또 누가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을 100% 했어.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진 않아요. 그 꽃신은 사또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꽃신을 본 사또는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 대단하신 양반이 꽃신을 보고 꽃신을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발패티시 있어. 그렇게 해서 사또는 콩쥐가 가는 잔치집으로 갑니다. 사또님 행차요. 호도도도도도도도도. 나는 오늘 이 꽃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 여기 왔어. 여기 사람 중에 이 꽃신의 임자가 있다면 자기 것이란 걸 증명하시오.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또에게 잘 보이려는 여자들이 죄다 나와서 다 신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아요. 팥쥐와 새엄마도 신어보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콩쥐가 스그머니 나타나 꽃신의 발을 쑥 넣었는데 딱 맞아요. 그리고 사또는 꽃신을 신은 콩쥐를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결국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돼요. 콩쥐는 이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선녀가 돼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나를 도와준 게 아닐까. 전래동화는 왜 이런 얘기가 많을까?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쌍하다는 이유로, 부조리를 겪었다는 이유로 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 없어.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도 그렇고 콩쥐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현명한 기질을 발휘해서 이겨내는 내용이 잘 없어.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전래동화 때문에 새엄마라는 이미지가 다 창났어. 왜 이렇게 새엄마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을까? 이때 당시 여자가 새로 시집을 가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한 거야. 그래서 새엄마를 일부러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스스로 뭘 하질 않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그런 걸로 주인공이 스스로 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권선징악이 되는 일들이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처음에는 좀 안 입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생각을 좀 좋게 해보면 신분의 격차나 또 부당한 부조리가 너무 심하게 있다 보니까 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던 것도 있었을 테고 이런 이야기를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